자, 매월고 학생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오줌의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예, 좋아요. 자, 오줌의 양은 어떻다? 그렇지, 오줌의 양은 많다. 오줌의 진하기는 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목이 마를 때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운동한 후에 오줌의 상태는 어떨까? 오줌의 양은 감소하고 오줌의 진하기는 진해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의 몸에서는 나의 몸이 물이 많을 때는 어떤 상태? 싱거운 상태. 목이 마를 때는 어떤 상태? 짭짤한 상태. 이 상태에 따라 오줌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나의 몸의 상태에 따라 오줌의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수분량 조절이랑 관련된 걸 117쪽 그림 2-34에 찾아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고, 나트륨 양의 조절은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 반드시 책을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자, 수분량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과서를 보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도와준다고 나와 있어. ADH는 어떤 호르몬? 우리나라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놈인데, 얘는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항이뇨 호르몬 혹은 이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놈은 생산은 어디서 한다? 생산은 시상하부에서 하고, 분비는 어디서 한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한다. 그러니까 생산 장소랑 분비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줘. 자, 여러분들 그 쓸개즙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쓸개즙. 자, 쓸개즙도 생산 장소랑 분비 장소가 달랐지. 간이랑 쓸개로 달랐어. 마찬가지로 요 놈도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고, 자,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그림을 그렸겠지만, 여기다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이미 그려놨겠지만, 자,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요런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에 의한 효과. 결과적으로 얘는 체액량을 늘려줘. 선생님, 체액량이 뭔가요? 체액량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 그러니까 체액이라고 하는 놈에는 어떤 놈들이 들어가냐? 혈액. 내 몸 안에 있는 액체지. 그 다음에 림프액, 조직액,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체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몸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항이뇨 호르몬이다. 자, 그럼 내 몸에 있는 물의 양을 늘리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냐? 갈증이 유발되면 돼. 갈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되겠어? 물을 마시게 되겠지. 물을 마시게 되니까 어떻다? 물을 마시게 되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리고 신장을 통과하는 혈액들, 이제 원뇨라고 불려지는 거 있었지. 오줌이 되려고 하는 놈들을 그 안에 있는 물들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니까 오줌량은 감소하게 되고, 버리려고 내놨던 물들을 다시 흡수하게 되니까 내 몸의 물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버리려고 했던 신장에서 버리려고 했던 물을 수분 재흡수를 한다는 거지. 수분 촉진해 준다는 거지. 우리 교과서에는 아마 요 내용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요 내용이 참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더라고. 자, 목이 마를 때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건 누구 때문이다? 항이뇨 호르몬 때문이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목마름을 느껴서 나는 뭘 한다? 갈증을 유발되고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 체액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맹물이기 때문에 맹물이 내 몸에 신나게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내 몸의 농도는 싱거워지겠지. 물만 들어왔으니까 싱거워진다.
자, 싱거워진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과학적 용어로 바꿔보면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삼투압은 증가 감소한다라는 거지. 자, 삼투압 감소랑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물의 양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혈압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증가. 자, 그래서 요것들을 함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그려놓은 그림 이외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요 내용들도 사이드에다가 같이 적어줘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트륨 양의 조절 도와주는 애가 누구다? 알도스테론이다. 자, 알도스테론은 어디서 분비된다? 그렇지,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된다. 자, 부신은 속질이 있고 겉질이 있는데 부신 속질에선 누가 분비됐었지? 부신 속질 아로 시작하고 린으로 끝나는 애인데 맞아요. 아니지. 아드레날린 부신 속질에서는 누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짓을 하느냐? 얘는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내 몸에 어떤 효과를 주겠어? 어떤 효과? 그렇지.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겠지. 자,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돼? 짭짤해지니까 뭘 느껴? 갈증을 느끼고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되는 누가 나와? 항인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올라간다?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투압만 봤을 때 삼투압을 올려주지만 혈압도 어떻게 준다? 함께 올려준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이랑 알도스테론을 비교해 보면 항인효 호르몬은 어떤 짓을 해? 삼투압을 낮춰주고 알도스테론 삼투압을 올려주니까 길항작용처럼 보일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둘 다 혈압을 올려주거든. 오케이 안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기량작용이 아니다. 만약에 기량작용을 얘기하려면 항인효 호르몬이 물의 흡수를 어떻게? 촉진하지. 그럼 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기량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알도스테론이 어떤 역할을 해?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하지.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알도스테론과 나트륨 흡수를 억제하는 놈은 뭐 어떤 관계에 있다? 기량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얘네 둘은 기량작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냥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 짠 상태. 삼투압은 어떤 상태? 삼투압은 증가한 상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니까 혈압은 어떻게 돼? 혈압은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후엽에서 ADH가 나와서 혈압이 어떻게 돼? 증가된다고 나왔지? 땡, 틀렸네. 자,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의 90% 이상은 물이기 때문에 내 몸의 삼투압은 올라갑니다. 삼투압이 올라가면 ADH 분비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써있지. 그래서 감소, 틀렸네. 자, ADH 분비가 증가하면 혈액 삼투압은 감소한다. ADH의 분비가 증가하면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증가하고 갈증도 유발돼서 혈액 삼투압이 감소한다. 맞지? 디귿 하나. 단순한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하면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